안녕하세요. 현재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족의 평화로운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쉽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동서라는 여자와의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 동서는 제 자매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많은 것을 모르는데, 동서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서는 제 시동생이었고, 결혼을 해 30년 차로 50대 초반을 맞았습니다. 시동생은 이혼 후 동서를 만났고, 함께 살다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혼한 동생과는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소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정말 싫어해. 아이도 너무 싫어해. 그 아이도 너무 똑같아. 아이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정말 제대로 인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건데? 정말 짜증나. 동서와 동생의 만남을 좋게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초반 5년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혼인신고를 안 한 것을 주목하며 두 사람을 싫어하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태도 문제였어요. 동생의 성격이 참 이상했어요. 전원주택이었는데 이혼 후 동생의 엄마는 혼자 살았어요. 남편과 자주 시댁에 가곤 했죠. 시어머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큰 아이가 나오면 제 산을 봐주시기도 했답니다. 상황이 그랬기에 시어머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어렵더라고요. 동생이 용돈까지 챙겨주며 시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내 형수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라 해도 여전히 자신의 삶이 있는데 엄마를 모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잘 챙겨주세요. 아이고, 형이 고민도 많이 했겠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좌절을 하는구만. 마치 정신을 잃은 멍청한 거북 같았어. 아니지, 죄송해요. 청산한 유수의 사람으로 떠날 줄 알았었어. 아주 고질적인 새로운 아내를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기죽고 진정한 철벽을 세웠어. 그럴 때만 나타난 인간 시동생은 사태를 못 이겨 사실을 얘기해줬어요. 저 두 바퀴벌레 같은 잡생각 때문에 남편은 화를 내서 마침내 사태가 터졌어요. 그날도 일반적인 주말이었고 A씨는 중학생인 아들을 사촌집으로 보내놓고 남편과 둘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도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죠. 전화도 받지 않고 무척 놀라곤 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말이야. 남편은 서둘러 우편함 열쇠로 엄마 집에 들어갔어요. 남자는 언제나 비상시에 대비해서 열쇠를 우편함에 숨겨두곤 했었죠.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입구로 들어온 남편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현수야, 아빠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아니면 나와서 내게 도와줄 수 있니? 가야 할 게 많아서 그래. 남편은 엄마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근아근 현수의 집에 대한 아빠에게 짐들을 맡긴 채 남편은 화방으로 진입했어. 그런데 엄마의 신세계를 발견했어요. 문 앞으로 들어서자마자 벽에 붙어있는 다양한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이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가득 풍겨져 나왔어요. 신발장에 여러 켤레 신발이 있었으며 집 구조가 독특했어요. 중문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현관에서 나와 바로 거실이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이 먼저 보이고 자회전을 해야 거실이 보일 정도로 특이했죠. 계속해서 남편이 부엌에서 대야에 물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그대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가고 대야에 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실로 달려가서 그대로 대야를 끼워버렸어요. 남편은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상황을 이동하고 있었죠.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 이유는 누군가 술판을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화를 내며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물을 끼얹으려고 달려갔고 남편도 엄청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상황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이야 이 엄마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아? 세상 사람들이나 보면서 사정생이 그때에는 나한테 모욕적인 느낌이 안 났던 그 여자와 그녀의 친구들 몇 명이 집에서 술판을 드셔 보내는가? 이더라. 화투판에는 있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남편이 눈을 돌지 않겠어고 생각했어? 그리고 비디오, 시동생이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다행히 어머니가 마을 어른들과 함께 꽃 구경에 다녀왔단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해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현장에서 보게 된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시동생도 그 여자가 더 이상 보기 싫었을 거야. 상황은 그렇게 했는데 당신 자신들이 실수했다면 적어도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아?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잖아. 후 자기 절대 틀렸다고 입을 닫고 뒤 만들고 말하더라. 인간이 교양이 없어도 일정한 말이야 없어야 해야 전말을 하고 다 된 게 아니야. 네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이야기가 되랴? 아니면 그가 일부러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더 힘들어 보입니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도 참지 않고 말을 해. 그래 실로 마음도 되어서 한 말이야. 나의 말에 남편과 시동생도 눈이 둥그렇게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무엇이냐? 제가 뭘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너무하지 않아? 진짜 뭐라고?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그대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가고 대야에 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실로 달려가서 그대로 대야를 끼워버렸어요. 남편은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상황을 이동하고 있었죠.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 이유는 누군가 술판을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화를 내며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물을 끼얹으려고 달려갔고 남편도 엄청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상황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자랑발라가 남편과 제 사이인 줄 알아요? 결혼할 거면 그렇게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제 그 나이까지 눈이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안심스럽게 놀 수도 없다. 너무 어리석게 어른들과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아이 형수님, 일단 너무 화내지 마세요. 좀 진정하세요. 저 사람 말에 틀린 게 없죠? 아, 왜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고 자다가 물벼락 맞고 친구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했나요? 어쩌면 집에 계시지 않은 엄마 때문이겠지요. 정말 각자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말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과학적인 이론이라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거의 복사본처럼 똑같은 것만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 되었습니다. 서방님도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 사람과 서방님의 행동을 보면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난리를 치겠구나 싶네요. 그래도 이혼한 후에 혼자 초라하게 있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니까 좀 참아볼게요. 그런데 어머님도 한번 그 남자 봐서 말을 바꾸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발 제대로 행동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아, 이건 당장 짐 다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한 말을 듣기보다 동생이나 그 여자를 다 챙겨서 나가라고 했어요. 서둔 가서 추나, 말이죠. 이혼하면서 자기가 쥐고 있는 재산도 다 놔주고서 당신도 다 버리러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시어머니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동생을 집에서 내보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작으로 열렸어요. 솔직히 난리하고 나서 2번 다시 그 미친 여자 얼굴 안 볼 줄 알았어. 하지만 참 즐겁고 의미 있는 인연이라고 형님도 함께 해보시라고 해서 거기에 끌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 2사람은 함께 일어난 사건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밖에서 개발자로서 어렵게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옆집에 작은 이동식 주택을 짓고 그들을 살게 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라는 약속을 받아두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너도 아빠가 되었으니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어요. 네, 그거는 좋은데
형부라는 사람도 자기 아이가 생겨서 돈을 벌려고 막노동을 해야 한다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인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형부 앞에서 계속 이런 생활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 좀 더 믿어줘라고 말했어요. 시동생이 어느 정도 철분이 뒤에터세트면서 생존을 위해서 변화를 보였고 이전에 결혼해서 돈 문제로 이혼한 적이 있어서 2번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겠다는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생이란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으로 이겨내야 해요. 알맞게 처리했어요. 다음에는 더 나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서가 나에게 에이프론을 두르면서 말했어요. 이젠 내 손톱에 물이 들 건든 상관없어.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손톱에 그런 거 하면 그게 어디 좋겠니? 내 형님이 허리도 안 좋은데 계속 앉아서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 결국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오리 새끼처럼 삐죽 내밀고 손톱에 초록색 물, 갈색 물이 들 때까지 나무를 다듬었어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분이셨어요. 항상 그렇게 저와 제 남편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처럼 있어 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건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게 든든한 울타리 같았던 시어머니에게 찾아온 암이란 게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몸도 약해지셨죠. 그래도 다행히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을 해서 수술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회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 줬어요. 나는 내 아이가 아프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지만 내 부모님이 아프면 내 아이 아픈 것만큼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나랑 우리 현수 아빠 어머니 간의 얘기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걱정 마. 내가 제일 유명한 선생님한테 빨리 받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해놓을게. 아이고 너희 시어머니 그렇게 정중하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겠다는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생이란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으로 이겨내야 해요. 알맞게 처리했어요. 다음에는 더 나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이네요.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으며도 가족끼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엄마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만 자식들도 행복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가족 간 내질과 따뜻한 사랑을 통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문제였어요. 네, 내가 솔직히 내한테 좀 서운하다. 말로는 그렇게 나를 아낀다고 했던 애가 정작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나를 간병해주지 못한다고. 요즘 뉴스도 안 보나? 지난번에 내 갈비뼈 다쳤을 때 보사인증 업체던 거 기억 안 나는 거야? 어쩌면 이러니 몸이 편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많이 편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도로 저한테 서운하고 언짢음을 드러내시는데 심지어 손가락질도 하셨거든. 처음에는 많이 편찮으시니 예민해지고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재차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랑 아빠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아빠도 간이식 수술하면서 몸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간호하고 아빠도 간호하고 거기다가 사업체까지 혼자 운영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은 저희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렇게 일이 바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어머니 좋다고 하던 게 다 그지였네. 그러면 나 너한테 정말 서운하다. 서운한 건 나 아니었을까? 다 쓰러져 가던 저희 부부 사업이 다시 일어선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저도 정말 속상했어. 어머니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가 믿기까지 하더라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신동생 부부가 중재를 한다고 나서더라도 의외였죠. 엄마, 형수. 안 그래도 나랑 이 사람이 생각을 좀 해봤더니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예린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나도 오전에 퇴근하니까 내가 퇴근 후에 엄마 모셔주면 되고 예린이 엄마가 오전 중에 엄마 돌봐주면 좋겠지. 그런데 시동생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까먹어서 곤란을 겪는 게 아니라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도 들려왔어.
다들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낳고 키워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 어머니랑 이혜린이 아빠가 상처를 받았겠고 내가 형님 앞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했었던 걸 간절히 원했어. 이번에 어머니 돌보는 게 기회라 생각돼. 부탁해도 될까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가 감동하셨어. 그러더니 울면서 간병해달라고 부탁하는 며느리가 참 감동적이었어. 광화문 한복판에 동서 이름을 새겨서 손색 없을 정도였어. 예린이 엄마야, 너 진지한 거야? 나는 너를 너무 모른 채 했구나. 마음 표현하려는 걸 오해했어? 진심이니까 당장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와. 너는 이제 돈 문제도 해결돼서 마음이 너무 편안할 거야. 동서의 고백에 시어머니는 감동하셨다. 마지막 방문의 날은 서둘러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와서요. 그 어젯밤 그만했던 이야기였는데 어찌 이렇게 급하게 이사를 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시어머니의 이사짐을 옮기며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시어머니의 새 집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봐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둘러 준비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점에 미안함을 느끼며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해소되어 가정 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변화와 애로 사항들을 잊고 새로운 삶을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 강한 가족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고 봐요. 이것 좀 받아줘요. 그리고 어머님 집명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 집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어머니, 여기를 모시고 왔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뭐 해요? 내려요. 저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무슨 미친 소리인가 했어요. 동서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시댁집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랑 동서가 지내다가 뭐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동서가 이러는 건가 싶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말을 해라라고 했어요. 이름순 원래부터 나랑 시어머니 사이는 안 좋았잖아요. 언제 어머니가 나 좋아한 적은 있었고요. 서로 그냥 싫은데 좋은 척하고 지낸 거지. 나랑 지내면서도 얼마나 형님과 비교했는데 주로 알아요. 하늘은 노인 내가 아프도 이쁜 살아 있다니까. 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하지만 동서는 저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차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리더라. 저희 집도 주택이라 바로 현관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웠는지 왜 여기로 당신을 데리고 온 거냐고 하더라고요. 이혜린, 엄마야. 우리가 여기는 왜 온 거냐? 아, 우리 여행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가 그랬잖아. 우리 제주도 한 달 사기인지 뭔지 가자고. 거기 가서 몸 회복하자며 지금도 저 당시의 시어머니 말투와 시어머니 표정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시어머니는 우리 여행 가는 거 아니었냐서 재차 동서한테 물으셨죠. 알고 보니까 동서라인택이 그때 나에게 주었던 서류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어머니가 그 집을 내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명이라는 이름으로 된 서류에 어머니가 서명한 것이었죠. 그래서 의리 있게 그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큰 며느리를 좋아하셨는데 나를 모시고 온 것이죠. 아버지 역시 다 알고 계셔서 전화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동서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말해봐. 야, 넌 무슨 짓을 한 거야? 현수야, 빨리 나와봐. 어쩌다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쓰러지셨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인과 같은 말을 했죠. 그리고 동서는 시어머니가 쓰러지자 나 몰라라 하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그날 집에 계셨고 제 말에 따라 여자를 쫓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해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말이야, 인간 아닌 것 같아. 둘이 계획한 게 분명한데. 아니, 아픈 사람을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네. 시어머니께서 정말 위험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병원은 그곳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제 전화에 바로 달려왔고 그 덕분에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건강에 이상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기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휴식을 취하셨지요. 의사들은 충격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다시 정신을 차리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 번 더 차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알아요. 저 포장까지 다 응했어요. 동서가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고 여행을 한다 했던 건데요. 우리 집에 모셨는데도 서류에 서명을 했었죠. 그렇게 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 차분히 생각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부의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는 펑펑 우셨어요. 손을 쥐어 악수하며 정말 미안해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실수를 했어요. 우리도 그에게 접근해 울면서 시어머니를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이든 터라 미라를 진단받아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괜찮아요. 간호업에 미숙하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민망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를 껴안으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녀의 꺼진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것은 동서의 전화였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당장 시댁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그 반강한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를 모셔와서 나와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뼈 빠지게 돌봤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악을 쓴 것처럼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고 있었어요. 대답하라고 시어머니가 알고 있고 내게 그렇게 했던 거죠. 집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천박한 집이었어요. 누가 뼈 빼주었다고 했더니 사람이랑 불편한 년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날렸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그런 소리는 집 전체에 울렸기에 막내도 나와서 봤어요. 시어머니가 왜 때리냐고 묻자 아들의 얼굴에 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왜 다른 이름이야? 내게는 명도 있어야지. 내가 이름을 바꿔서 명도 바꿨는데 안 변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뼈 빠지게 돌보았더니 이젠 괜찮아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딸만 생각하고 괜찮냐고 따지는 막내 아들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런 행동을 처음 보는 가족들도 비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동서가 화를 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 남편과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우리를 몰라주셨고 원래 시어머니가 사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주를 보는데 시어머니 성함에 쓰였던 환자가 말년 복이 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바꾸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걸 믿지 말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몰래 한자만 바꾸셨죠. 아이고, 그 양반 말 듣고 이름 바꾸기를 잘했네. 아주 용하다 해. 내가 너 같은 도둑년을 우리 집에 들일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이름도 안 바꿨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 이 망할 년 같은 놈들아, 당신 아니지. 당신이 몰랐어. 엄마 이름 바꾼 건데 어떻게 아무도 몰라.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아. 한자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다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걸 몰랐던 동생은 시어머니 옆에서 잠재적인 자만질을 하면서
암 관련 보험금을 받아서 선원을 속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효력은 없었네. 왜냐하면 시어머니 성함이 개명되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명예 바꾸겠다고 그 서류를 들고 갔는데 거기서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 그리고 알고 보니 동생인 택처럼 던져주고 갔을 때 있었지요. 명이 바뀌었다고 난리를 친 것. 그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름과 시어머니 성함이 적혀 있는 서류에 서명을 속여서 두고서 제출하기 전에 설레발을 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나 마음 모르겠다 하고 서류 내려갔다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야. 개명하셨을 경우에는 개명 성본 증명을 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를 내셔야 해. 당사자가 함께 왔어? 신분군. 그럼 저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나 봤어. 개명하고 나면 서류상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다들 큰 결심을 하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개명 사실을 몰랐던 동서가 시어머니 서명을 받았으니 다 되었겠지 하고 갔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바보 아닐까 생각했어? 그럴 때는 당연히 본인 신분증이 필요했는데 지가 시어머니 짐 다 싸들려서 보냈으니 시어머니 민증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셔서 시댁으로 갔을 때 동서가 그 난리를 치더라고. 아, 이제 어떡하냐고. 여보 예린, 엄마, 자기야, 눈 좀 떠봐. 여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지 혼자 악을 쓰다가 기절했다고. 진짜 말 그대로 개거품을 물면서 말이야. 시동생은 자기 와이프 쓰러졌으니 미쳤어. 이래서 그대로 구급차 타고 왔어. 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시어머니는 시댁에 있는 시동생 부부 짐을 싹 다 뺐어. 조카의 짐도 과감하게 버렸다고. 현수야, 이거 뭐야? 이 사진 보관하는데 전화해서 싹 다 실어서 가라 그래? 이것들 침 버리는 폐기물 값이 터뜨렸네. 아들, 아이한테 시동생 가족 짐을 이사짐 보관하는 업체에 보내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데리고 바빠서 움직이셨어. 그것은 남편과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며 사업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남편을 보살펴 주었고 지켜주며 이끌어 주었죠. 남편은 나를 믿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나를 이해하며 상처를 주었음에도 묵묵히 나를 지지해 주어 고마워했죠. 그 무선 놈들 어떻게 똑같은 것끼리 모이면 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요. 그리고 현수는 너한테 재산을 다 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현수야, 범아도 그 명령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한번 새로운 가족으로서 동선의 부부의 행동에 놀라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이름을 모두 바꿔주었어요. 몇 일 후, 동선의 부부는 짐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 우리 집을 더럽히며 찾아왔어요. 아마도 시어머니한테서 모든 것을 저에게 넘겨줬기 때문일 것 같아요. 찾아와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거나 맞나요? 그때 집주인이 그냥 우리 친구로만 바뀌어야 했어요. 제가 길 가다가 발견했던 그 친구인 거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야, 형님, 제발 새 친구를 구해줘요. 주식을 잡으려다 돈을 모두 잃었어요. 아이 겨우 그래서 제가 억측거리에서 나온 거예요. 형님, 도와주세요. 형님께서도 현수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제 자식도 있는 상황에서 돈이 모두 날아가 버렸는데 저는 이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머니에게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식을 해보겠다고 잘못 건드렸다가 돈을 다 잃고 나니까 깨달았죠. 자기들이 어머니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 이 말의 무게를 제가 명확하게 받았어요. 특히 동서가 언급한 실수의 의미예요. 그 두 사람을 직시하며 말했어요. 실수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틀어질 때나 어깨를 치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두 계획하고 하는 일이 실수라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행위야.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남편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 집안일을 돌봐주는데
계속해서 심신을 못 차리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이짱, 형수는 미워해도 예린이는 형님과 형수를 좋아하잖아요. 네, 예린이에게 해줄 바 없지. 예린이에게, 어린이에게 말해주지 마요. 예린이가 생각해 볼 거야. 동서와 시동생이 이런 일을 했으면 안 됐겠죠.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나가서 살 길을 찾아보세요.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떤 짓을 해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동서와 시동생이 드디어 무릎 꿇고 사죽지 말고 용서를 구했다. 알겠어요, 형님. 우리 두 사람이 어머니에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어요. 우리를 죽일 만한 놈들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집을 옮겨 다니며 거주하게 할 수 없어 형님 하주버님 부탁이야.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야? 동서랑 서방님이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은 나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야.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해. 지금부터가 문제인 걸 알아.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어머니에게 가서 부탁해달라고 했어. 그러자 동서랑 시동생은 어머니에게 가서 욕을 먹더라고. 정말 애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 그 후로도 우리 집에 나가서 어머님을 찾아가 욕을 먹는 동선의 부부에게 나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 남편도 주지 말라고 했지? 얘야, 손장원, 너 만족해? 동생이랑 둘이서 월세살이 하면서 이사 다니는데 너 만족해? 만족하냐고 물어도 만족 안 해. 우리가 아니라 내 부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 세상에 누가 이따금 휘두를까? 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세상에 어떤 자식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에게 뒷돈을 달래고 하느냐? 이런 엉망진창에 읽거나 마련이야. 좁아터진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면 정신 차려서 일해라. 남의 돈으로 호화스럽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능력으로 자식을 키워라. 그런데 시동생은 정신을 찾지 못하고 또 예전처럼 나태한 삶을 시작했어. 술에 취해서 우리 남편한테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하는 게 빈번해졌어. 비올레타 오빠 및 동생이 아이를 데리고 월세를 살면서 자주 이사를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적어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매우 활발하고 시끄럽습니다. 이유로 인해 이웃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 때문에 집을 자주 옮겼다고 합니다. 어린 아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며 할머니가 준 돈을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관심해 보입니다. 더불어 시동생 부부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해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듣고 실증이 나 알제이부하는 시동생 부부에게 전화를 차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손녀는 저를 도와달라고 연락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안 좋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녀가 그 원인을 말해주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했어요. 저는 특별히 무슨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 다시 어딘가에서 잘 지내리라 생각했어요. 그 두 마리의 바퀴벌레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부부가 자기들의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